예, 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 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추, 탄저병, 살균제, 작용 기작에 대해 나머지 부분과 이러한 작용 기작들을 엮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고추 종합 그 방제 체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질 건데요. 지난 그 제 영상을 이제 제가 봐도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조금은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현장 그 농업인분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최대한 쉽게 이제 한 것인 만큼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그 시청해 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올 내용들이 물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지난 영상을 한번 보셔야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지난 영상 한번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난 그 시간에 다룬 얘기 지금같이 이제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탄저병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탄저병이 많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탄저병 다들 아시는 얘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러한 고온 다습 환경 속에서 지난해 잔재물이나 어떤 토양 속에 월동한 놈들이 비바람에 의해서 튀고 멀쩡한 놈들 상처난 놈들을 가리지 않고 스파이더맨처럼 콱콱 찍혀서 엄청난 침입력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죠. 이제 거기서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이 포자가 발화를 해서 또다시 이제 비바람에 의해서 또 사방으로 또 튀고 굉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 침입력과 전파력만 우수한 게 아니고 그 조그만한 그 손톱만한 병반에 1억 마리 이상의 어떤 탄저 병원균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해전술로 몰려 들어오는 이런 병원균 앞에서 저희는 무엇을 하죠? 일단 가장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즉시 따내는 게 최고의 방제라고 하지만 대규모의 면적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선택하는 방식이 그 화학적 방제, 즉 살균제를 택하시는데 누가 그 살균제를 치고 싶어서 치시는 분들은 없죠. 그래도 이왕 치실 거면 최대한 살균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잘 발휘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다루었던 기작들, 작용 기작 그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총 4가지 기작을 다룬다 했죠. 그 중에 지난 시간엔 카와 다삼 기작을 다뤘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카 그룹 기억하시죠? 농약방에서 흔히 얘기하는 싼약이 되겠죠. 싼약, 예방약, 보호약 대표적인 그룹이 되겠죠. 이것은 다점 접촉작용을 통해서 쉽게 말해 넓게 어떤 분산해서 방어를 하는 군대로 따지면 보초, 장기로 따지면 조리라 그랬죠. 그래서 인해전술로 밀려오는 탄저병균과 각각의 점작용을 통해서 방어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기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 이전, 바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단계,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장마철 이전, 비가 오기 전 단계에 주로 사용하시는 기작인데 이것은 단독으로 사용할 땐 그렇지만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적들은 밀려오기 때문에 보통 이따 설명드린 모든 치료제에도 함께 혼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우수한 기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식물체 내로 침투하는 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어떤 제재를 통해서 보완하는 약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카 유형은 비라든지 기타 환경에 의해서 쓸려 내려갈 그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시간이 흐르고 비가 막 내리다 보면 하나씩 뚫리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탄저병이 하나 둘씩 뚫고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부터 저희 눈에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 전후 지금 시기, 농사로 따지면 딱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딱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활용해야 할 기작은 뭐라 그랬죠? 다삼 계열, 다삼 그룹이죠. 이 다삼 그룹의 특징은 주로 세포의 호흡 저해를 통해서 원천적인 에너지의 생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원균의 생장 과정에서 전 과정이 모두 숨을 쉬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 병원균의 초기 단계, 애초 포자 발화 단계부터의 숨통을 확 끊어놓는 초전박살 미사일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농약방에서 이 시기에 추천하는 약재들이 다삼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의 최대 단점은 다른 기작에 비해서 특이한 작용 기작으로 인해서 내성, 다시 말해 약재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작이죠. 그래서 한 작기에 보통 2번 이상은 사용하지 말되 혹시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약재와 꼭 번갈아가면서 교차해 사용하시거나 다른 약재와 혼합해서 사용하신 것을 추천드리는 약재이기도 하죠.
오늘 새롭게 이제 소개할 작용 기작도 두 가지입니다. 이 중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약재가 많이 포함된 어떤 기작이기도 한데 4.1그룹, 4.1 작용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 기작은 흔히 얘기하는 그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스트로빌루린 계열과 트리아졸 계열이 있습니다. 그 트리아졸 계열 중에 이제 고추에서 현장에서 널리 정평이 나 있는 어떤 성분이 테부코나졸이라는 성분과 프로콜로라즈 망가니즈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들이 주로 이제 고추에서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약재들인데 이 4.1그룹, 4.1 작용기작의 특징은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스테롤이란 말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텐데 그 스테롤이란 게 그 말씀드리는 어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질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을 이제 공구리라고 봤을 때, 공구리는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봤을 때, 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게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시멘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굉장히 그 세포막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흔히 그 이해가 쉬울 걸 예를 들면, 사람과 동물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생각하시면 되고, 식물로 본다면 뭐 시토스테롤 여러 가지 뭐 종류가 많습니다. 형태가 다른데 이제 곰팡이, 탄저병도 곰팡이죠. 이 곰팡이는 에르고스테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으로 그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데 그 세포막 에르고스테롤의 특징은 일반 동물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다르게 어떤 그 유연성이 우수하고 이 투과성이 좋아서 어떤 특정 환경, 예를 들어서 0도에서 50도까지 넘나드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이 강한 어떤 이런 이유이기도 하죠.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의학에도 많이 쓰입니다. 의학에도 흔히 사람 몸에 있는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균은 항생제로 어떤 치료가 되지만 곰팡이와 어떤 사람 간의 그 세포는 굉장히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그 스테롤의 생업상을 의학에서도 응용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사람에 있는 무좀도 곰팡이 일종인데 그 곰팡이 치료제가 바로 이 스테롤의 생업상을 저해하는 어떤 기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깊이 나가면 제가 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4.1 그룹의 그 이 기작의 특징은 세포의 스테롤의 생합성을 제어하는 어떤 이런 기작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다삼 계열, 스트로빌루린 계열은 호흡저해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물론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도 무방은 하지만 이왕이면 초기에 병원균의 포자 발할 단계부터 숨통을 확 끊어놓는 이런 기능을 주로 추천을 드린 것이고 이 4.1 계열의 경우에는 어떤 병원균의 세포막의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포자가 발화해서 새롭게 찍혀서 그 새로운 병원균이 형태가 생기고 생장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약간의 초기보다는 중후반기에 두루 쓰이는 기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4.1 그룹을 병원균이 침입하기 전 단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 시기 굳이 이걸 4.1 그룹을 씀으로 인해서 아까운 카드를 굳이 날릴 필요가 없겠죠. 또한 이 4.1 그룹의 특징은 침투 이행성이라 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다삼 기작은 침달성이라 해서 그냥 뚫고 들어오는 침투성은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진 못했지만 이 4.1 그룹은 뚫고 들어와서 다른 식물체 내에 다른 유관기관으로 넓게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다작용점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넓게 퍼지는 우수한 어떤 이런 기작으로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쟁으로 따지면 앞서 설명드린 스트로빌루린 계열, 다삼 계열이 미사일이었다면 이것은 폭격기, 전투기, 두루두루 기관을 이동하면서 널리 전투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기작이고 장기로 본다면 대략 차의 역할을 하는 이런 대표 기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단점이 내성, 약재 저항성이 유발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소개해드린 스트로빌루린 계열보다는 조금 그나마 덜하다는 어떤 보고가 있지만 내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해라든지 그해 그 사용 여부에 따라 현장에 맞게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 기작은 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 써있는 그대로 방어 기작, 기주식물의 방어 기작을 유도하는 어떤 기작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추 재배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고 재밌는 어떤 기작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의 그 다른 기작들은 직접 병원균과 맞서서 방어를 하거나
병균과 맞서서 싸워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기작이었다면 이것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전투태세, 전쟁으로 따진다면 미리 사전에 전시태세를 정비하는 어떤 이런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으로 따지면 감기, 독감 예방을 미리 맞듯이 미리 그 기주식물의 병 저항성을 스스로 그 유도를 하는 어떤 기작이 되겠는데,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그 식물체는 병원균의 침입을 받으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식물체 내 스스로 살리실산이라는 일종의 그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 물질이 널리 퍼져서 어떤 특정한 신호체계 전달을 통해서 스스로의 항균 능력을 보이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신 획득 저항성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살리실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바로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차 1그룹에 속해 있는 그 차 그룹 중에서 차 1그룹에 주로 속해 있는 아시벤졸라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추 재배에서는 보통 다른 단독으로 쓰이진 않고 이따 설명드린 그 보호제와 함께 그 쓰이는 어떤 약재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그룹의 기작은 이제 직접 싸워서 어떤 능력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후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카그룹의 어떤 시기, 그 고추 탄저병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단계 이제 활용을 하는 기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기작은 일반 그 품종보다는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AR 계열 그 탄저병 저항성 품종 있죠. 그 품종과 이제 더불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그 항균 능력, 그 효과가 널리 활용된다고 하니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그 살리실산의 경우에는 일반 농업에서뿐이 아니고 이 친환경 농업에서도 일단 그 아시벤졸라 같은 화학 물질이 아닌 천연 물질을 통해 가지고 식물의 저항성을 획득시키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더욱더 기대가 촉망되는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4가지 기작, 4가지 고추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이런 기작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그 기작을 엮어서 종합 방제 체계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이제 보시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연구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충북대학교 식물의학과를 비롯해 다양한 그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기작들을 엮어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기작별로 어떤 사용 시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작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고추를 재배할 때 5월 초순에 정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꽃이 피게 되죠. 근데 꽃 피기 이전에는 탄저병에 직접 공략을 당한 열매조차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효율적 측면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오기 전 6월부터 한 7월 초순까지 말씀드린 계열을 활용해서 보호막을 형성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소개드린 차 1그룹과 계열이 만나서 만들어진 약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신 저항성을 획득하는 이런 기작을 한 번 정도 사용을 하시면 말씀드렸듯 미리 사전에 식물의 어떤 방어 기작을 돈독히 하는 거죠. 그래서 표기하듯 6월 초순쯤에 한번 개화하고 나서 한 번 정도 사용을 하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6월부터 꾸준히 이제 착과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병원균의 침입 예상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기작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계속 보호 예방살균제 기작만 사용을 하시다가, 보통 이제 현장에 따라서는 물론 적용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한두 번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마철, 그 시기 장마철에 보통 앞당겨지거나 이럴 때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알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작으로 방어를 하다가 지금처럼 비가 내리는 시점, 어느 정도 탄저 병원균의 침입이 예상되는 시기부터 해서 우리 밭에 탄저 병원균의 병반이 하나 두 개쯤 보이는 전쟁 전후 시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다삼계열 스트로빌륨 계열 한 방을 날림으로 인해서 애초에 병원균의 호흡을 저해시킴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생성을 차단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하고도 또 뚫린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탄저병은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드린 미사일을 쐈으면 이제 뭐죠?
폭격기나 전투기를 통해 탄저병균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치료제로 4.1 그룹, 소개해드린 4.1 그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포가 미사일 맞고도 폭격을 맞고도 살아남은 그 잔재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4.1 그룹을 처단하는데, 여기서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4.1 그룹은 그 치료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뭐랬죠? 카 계열이 가지는 이런 보호 기능, 계속 전쟁 중엔 끊임없이 탄저병균이 여기저기 찍히기 때문에 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4.1 기작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카 더하기 4.1 기작이 섞인 이 혼합제 또는 아니면 그 혼용이 가능한 카 기작과 4.1 기작 이 그룹의 약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내성 문제를 고려했죠. 다 그룹이 굉장히 호흡 저해를 막강한 어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4.1 그룹과 그 사이에 보통 그 이후에는 계속 치료제만 나옵니다. 계속 치료제랑 이제 혼합제가 섞여서 이제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 역시도 그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실제 지난해 어떤 사용 여부라든지 올해 그 전에 사용했다든지 이런 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러한 기작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기작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고추 재배에서 널리 쓰이는 어떤 살균제의 대표 기작들로만 엮어서 실제로 그 실험 결과 어느 정도 관행 대비해서 효과를 발휘한 기작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지만, 다시 강조를 하지만 모든 무기가 훌륭하다고 해서 어느 모든 그 전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된 표본 전술일 뿐이지 모든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계속 지난 설명부터 설명드린 이러한 기작들, 대표 기작들이 물론 차와포가 있고 조리 있고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판에서 마와 상이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작들을 다 두루 활용하신다면 최고의 전략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건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제가 그 설명드린 이러한 대표 무기, 대표 기작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어떤 이런 기작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고추 탄저병과의 최종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총사령관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농사 대박 나십시오.